이러닝은 땡땡이다.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같이 한번 마무리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닝은 2014년 1월에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법에 딱 정의가 됐는데요. 중간에 그 용어 정리를 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이러닝으로 결국은 그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에는 좀 더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래어 그대로 쓰자 이래가지고 이러닝이란 말로 통일이 되었는데요. 전자적 수단, 이 말의 이를 이제 좀 통칭해가 이러닝으로 갔는데, 실제 그간에 그 사이버 학습 또 온라인 학습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대신에 그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린다라는 사이버 학습, 또 그 인터넷 기반으로 그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학습이다 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곤 했지만, 이러닝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이러닝이 외래어 그대로 이래 법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학습이라는 용어, 또 온라인 학습이라는 용어, 이 나름의 특징은 있기 때문에 이러닝의 용어적 정의에서 한 번쯤은 개념을 좀 따로 이래 새겨 놓으면 이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그 진화 과정에 좀 더 그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매체 진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게 모바일 러닝, 또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러닝, 이런 걸 좀 통칭해 가지고 앱러닝, 유러닝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되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유튜브 채널이 대중화되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유튜브 러닝이라 개념지어가 유러닝이라기까지도 합니다. 실제 그 모바일 환경으로 특히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가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쉽고 편하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앱러닝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 그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플립러닝은 2014년 KBS 정찬필 PD가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 처음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명 그 거꾸로 교실 반전학습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사전학습과 오프라인 상호작용 중심의 O2O 기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을 플립러닝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가지고 새로운 그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사들 중심으로 자발적인 어떤 운동을 불러일으켜서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됐습니다. 이 러닝의 진화 단계에서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정규 온라인 과정으로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과정으로 좀 딱딱하게 길게 좀 운영이 됐다면, 플립러닝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융합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짧은 과정, 온라인 과정으로 사전학습용으로 별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플립러닝이라는 의미는 이러닝에서 또 다른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나중에 시기별, 단계별 진화 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플립러닝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그 플립러닝에서 좀 온라인 과정을 짧게 좀 하자 그랬는데도 이게 우리나라 그 교수학습 환경에서는 좀 잘 안 먹혀 들어가지고 여전히 온라인 학습이 길게 10차시 16차시 과정으로 제작돼 가지고 좀
학습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마이크로러닝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기업 교육에서 좀 짧게 가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새롭게 플립러닝에서도 좀 마이크로 플립러닝이라는 개념을 넣어가 짧은 메시지 중심으로 주제별 사전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자라는 컨셉으로 그 마이크로 러닝이 좀 많이 이래 2019년부터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비형식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 러닝이 좀 사전에 좀 기존의 그 딱딱한 정규 과정 중심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짧게 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주되 좀 더 그 사전 정규 학습이라는 그 틀에 좀 벗어난 그 비형식 학습으로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앞으로 그 교육에 있어서 형식 학습 중심이었다면 마이크로 플립러닝을 계기로 비형식 학습의 새로운 장을 온라인과 결합해 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특이점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러닝의 진화는 첨단 IT 기술 기반으로 교육 매체 변천사와 궤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 컴퓨터 기반으로 시작된 그 CAI, 컴퓨터 에이디드 그 인스트럭션, 이래서 CAI 개념으로 그 우리나라 그 이러닝뿐만 아니라 전자적 수단으로 좀 많이 이래 시청각 교육 형태로 그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OHP 형태로 이야기됐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활용했다가 또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교육 매체 변천과 궤를 같이 하면 아주 재미있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공학과 중에 양대 그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또 한양대 교육공학과, 이 두 교육공학과를 딱 살펴보면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의 교육 그 학과 커리큘럼은 그 시청각 교육 또 매체 중심으로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고, 한양대 교육공학과 같은 경우는 HRD 중심으로 좀 발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러닝을 첨단 IT 기술 기반으로 좀 본다면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에서 이야기했던 시청각 그 교재, 미디어 중심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러닝에 좀 더 그 개념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그 이화여대 교육공학과가 시청각 교육학과에서 출발했다라는 그런 역사를 살펴봐도 아주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첨단 IT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3D 시뮬레이션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한 그 학습으로까지 이래 진화를 하면서 점점 이제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복제된 환경, 사람이 직접 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상 공간, 매체를 활용한 복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라르크라는 개념이 아주 좀 새로운 어떤 교육적 화두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제된 환경에서 사람이 개별적인 강의를 좀 벗어난 별도의 그 IT 기술 또는 방송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별도 공간으로 저장된 강의 내용이 본질을 약간 복사해가 벗어난 듯 하지만 이걸로 이루어지는 교육, 시뮬라르크라는 그런 어떤 복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교육이 새로운 어떤 그 자극을 주긴 합니다. 미디어는 인간 기능의 확장이라는 마샬 맥루한의 어떤 그 정의를 되짚어 보건대
미디어가 계속 인간의 손과 발, 또 입과 귀, 눈을 대신해 가면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미디어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 또 다른 나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을 활용해가 점점 더 진화되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 러닝을 살펴본다면 그 끝이 어디일까? 정말 그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그 이러닝의 제영역을 살펴볼 텐데, 이러닝은 컨텐츠, 서비스, 솔루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닝은 강의 중심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 또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그 서비스되는, 운영되는 과정, 또 이 서비스를 그 탑재해 가지고 실제 그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더 그 정교하게 학습자들과 소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컨텐츠, 또 그 다음에 서비스, 솔루션이라는 영역별로 우리 카테고리 시켜서 살펴보면 이 러닝을 세분화시켜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서비스에서 또 하나 떼어내 가지고 컨설팅이라는 거를 분류해낼 수 있는데, 이 컨설팅이라는 게 정말 그 학습 고도화나 서비스의 내적 그 수준을 높이는 아주 그 고급스러운 활동으로 컨설팅을 그 해외에서는 많이 그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컨설팅이라는 게 솔루션 단계에서 그냥 영업적인 측면의 그 좀 서비스로 제공되는 형태로 그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어가 그 가치를 좀 인정 못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점점 고도화되어 가면서 컨설팅의 위치와 역할도 커지리라 그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학습 영역으로 넘어가면 컨설팅 부분이 많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최초에 그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그 전자칠판, 그 영산정보통신에서 만드는 GVA 밑줄 짝 이래가지고 빨간 펜 개념으로 강의하는데 그 좀 더 강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밑줄 짝 해가 그 GVA 전자칠판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진화해 나가면서 그 이미지 중심으로 또 동영상 중심으로 컨텐츠가 발전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경우는 초중고 사이버 가정학습, EBS 수능, 또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등 대상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영역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개념으로 그 LMS, LCMS 이런 어떤 학습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컨텐츠 단계에서 그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면서 그 개발을 할 때 툴로 쓰이던 측면이, 솔루션에서는 LMS, LCMS 저장 매체와 연계가 돼 가지고 작동을 해 나가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솔루션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 발달과 연계해 가지고 구글의 그 클래스룸, 또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학습 툴로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앞으로 그 진화 발전의 그 다양한 가능성들을 그 염두에 보고 살펴보면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컨설팅의 경우는 특히 인정평가를 바탕으로 그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그 고도화되는 측면, 한국에선 그 사실 컨설팅이 좀 푸대접 받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그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이러닝이 진화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1990년대 인터넷 붐과 함께 이러닝이 활성화되면서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으로 1999년에 고용보험 지원으로 인터넷 원격 훈련이 처음 제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러닝의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처음 정책이라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이러닝이 이제 공식적인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받아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2001년에는 교육부의 사이버 대학이 100%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게 학위 과정으로 공식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21개 사이버 대학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나중에 무크와 비교되어 가지고 독특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서 아주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에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서 공급자 사이드에 이러닝 지원, 특히 표준화나 기술과제, 또 그 다음에 인증 등의 제도적 지원 틀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이러닝의 정의도 2004년 1월 법 제정 때 확실하게 이제 개념이 지워지면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EBS 수능 인터넷 강의도 이때 시작이 되면서 지역 간, 계층 간 학습 격차 해소라는 키워드로 교육부에서 아주 EBS 인강을 수능과 연계해가지고 함으로써 완전히 이러닝의 대중화를 실현하게 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2012년도에는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이버 대학 학사학위 제도가 이제는 고등교육법으로, 기존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 수여였다면 2012년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 과정으로 공식 인정이 되고, 또 하나 대학원 과정도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걸 인정해 줌에 따라서 이제는 학위 과정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어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업까지도 100% 온라인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의미가 크죠. 또 2012년도에는 무크와 플립러닝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듯 무크가 좀 도입되면서 기존에 20분 이상 딱딱한 강의식 수업이 무크를 좀 본받아가 짧게 이래 좀 강의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에는 기업교육 중심으로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더욱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까지로 막 이루어지면서 학습자들로부터 더욱 공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플립러닝이 마이크로러닝과 결합돼서 마이크로 플립러닝이라는 용어로 온오프 연계한 융합 학습으로 2019년부터 학습 몰입도 향상, 학습 효과 증진이라는 측면으로 새롭게 진화를 거쳐가게 됩니다. 기존의 제도화된 온라인 과정이 좀 재미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마이크로러닝 형태로 비형식 학습으로 좀 담아내면서 더욱더 다이나믹해진다라는 측면이 새로운 이슈로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이러닝이 이제는 좀 딱딱한 측면에서 부드럽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거듭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러닝이 단계별 진화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래서 좀 살펴보면, 나중에는 그 온라인 기반의 그 이러닝과 오프라인 기반의 그 액션 러닝이 결합돼 가지고 온오프 융합 형태로 IT 기술 매체의 진화와 궤를 같이 해가지고 벌룸의 완전학습 이론에 따라 진화하는 것처럼 거의 완전학습 단계로 접어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완전학습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립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형태로 이화여대 그 조일현 교수가 그 정의해준 개념화시킨 도식을 제가 약간 좀 더 따듬어 봤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무료로 지식이 무크와 같이 제공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그 상호작용 중심으로 그 학습 성과를 직접 뽑아내는 창조적인 과정을 거치고 또 유료화되는 고급 과정으로 고차원 학습으로 그 진행이 되는 이런 환경이 플립트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좀 만들어질 것이다. 또 하나가 이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 분석 시스템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향후 전망으로 그 이러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결합돼 가지고 그 융합 학습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조드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그냥 기계적인 그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숙성되고 성숙돼 가지고 그 화학적 결합을 통한 그 블렌디드 러닝, 더 진화된 플립 러닝 형태로 이래 좀 간다면 이건 또 다른 몰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학습으로 여기에 비형식 학습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공부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좀 학습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화한다라는 비형식 학습의 강조, 이런 틀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이러닝의 진화 또 향후 전망을 새롭게 이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러닝은 땡땡이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러닝은 저는 선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닝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학습에서 새로운 화두로 이래 던져진 선물 같은 개념으로 귀찮고 지겹고 딱딱한 교육이 이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재미있고 감성적인 체험으로 선물로 와닿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저는 이러닝은 선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닝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차시 마지막 단계에서 각자 노트에 이러닝은 뭐뭐다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